안녕하세요. 경제뉴스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오늘의 경제뉴스의 야너주입니다. 4월 19일 화요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주요 경제뉴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살펴볼 주요 뉴스 5가지의 키워드는요. 부모급여 1,200만원 신설한다는 것, 원자재 가격 급등이 국내 건설 현장을 덮친다는 것, 거리두기 해제 첫날 사회 모습, 미국과 유럽이 화석연료 다시 늘린다는 뉴스, 마지막으로 인도 주식 직후까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부터 아이를 낳으면 월 100만원씩 연 1,200만원을 지급한다는 현금성 3대 공약을 밝혔습니다. 한국경제기사는요, 물가 쇼크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공약했던 출산급여 1,200만원, 기초연금 월 40만원으로 인상, 병사 월급 월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현금성 3대 공약을 강행하는 것에 비판적인 논조를 드러냈는데요. 자, 우리는 이런 기사의 비판적 논조 제외하고 팩트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수위원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요, 3대 공약의 시행 여부를 부모급여는 내년부터 시행하고요. 기초연금과 병사 월급 인상은 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부모급여는요,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1년간 월 1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신생아 한 명당 월 100만원을 1년 동안 지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약 3조 원 정도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현행 30만원인 65세 이상의 고령층의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는 공약은요, 예산은 8조 8천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월 56만원 수준인 병사의 평균 월급을 2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에 필요한 재원은 5조 원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러한 모든 병사가 아니라 병장에 한정돼서 20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도 저희 아너주 눈에는 부모급여가 눈에 띄는데요. 내년부터 아이를 낳는 부모에게 지원을 한다는데 올해 아이를 낳는 부모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면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이 국내 건설 현장을 덮치고 있고 둔촌 재건축 사태가 중단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도 결국 공사비 때문이라는 뉴스입니다. 주요 건설 원자재인 원유, 유연탄, 철 스크랩, 시멘트 등 핵심 자재 가격이 치솟았다는 뉴스는 자주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핵심 원자재 가격이 치솟자 원자재 납품업체는 건설사에게, 건설사는 다시 시행사에게 이전 계약한 가격으로는 공사를 못하겠으니 공사비를 올려달라는 요구가 도미노처럼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시공능력 평가 10위 내 건설사의 작년 상반기 평당 건축비는 430만원대였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평당 건축비가 500만원까지 올라서 약 20%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요, 높아진 원자재 가격을 시공사가 부담할 것이냐, 납품업체가 부담할 것이냐, 건설사가 부담할 것이냐, 아니면 조합원이 부담할 것이냐를 두고 갈등이 많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갈등이 최근에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난 게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중단이었습니다. 자,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요, 원자재값 급등 압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 조합 측이 2년 전에 체결했던 증액 계약까지 취소하겠다고 밝히자 시행사에서는 이참에 아예 공사를 중단한 경우죠. 자, 이렇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건설 현장이 멈추는 사례가 반복되자 정부에서 공급 계획만 밝힐 것이 아니라 원자재 가격 급등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물량이 중요한 만큼 이러한 사태가 어떻게 해결될지도 잘 지켜봐야겠네요. 자, 세 번째 뉴스입니다. 어제인 4월 18일 거리두기 해제 첫날 모습인데요. 저녁 회식과 자정 너머 클럽이 북적이는 등 오랜만에 일상 회복을 느낀 시민들이 많았다는 뉴스입니다. 자,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요, 18일 을지로 노가리 골목의 사진인데요. 테이블 빽빽하게 가득 찬 걸 확인할 수 있죠. 일상 회복 첫날 밤에 이렇게 오랜만에 일상을 즐기는 사람들이 주요 골목을 가득 채웠고요. 특히 퇴근 후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갖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제 친구들도 오랜만에 회식을 했다는 말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홍대와 강남 클럽에는요, 젊은이들이 자정까지 넘어서도 일상 회복을 즐기면서 귀가하려는 택시를 잡기도 매우 힘들었다고 하네요. 자, 결혼식을 앞둔 신혼부부도 결혼식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 제한이 없어졌다는 소식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상 회복으로 돌아갈 때 사람들의 지갑이 어디로 열리는지도 주목해서 지켜봐야겠네요. 자, 네 번째 뉴스는요, 바로 미국과 유럽이 화석연료를 다시 늘린다는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요,
미국은 최근 비축유 방출에 이어서 추가 지원책을 발표했는데요. 바로 바이든 행정부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석유와 가스 시출을 다시 허용했다는 뉴스입니다. 또한 유럽에서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4개국이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80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는 110조 원을 투입해서 세금을 인하하고 화석연료 전력 소비에 대한 리베이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미국과 유럽이 화석연료 사용을 다시 늘리면서요, 탄소 중립이 후퇴하나 하는 이런 우려가 있지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다시 화석연료를 늘리게 되면 이에 따라서 인프라 투자가 다시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기업이 어딘지도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이 인도 주식 직구를 하반기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해외에서 개인 투자자는 인도 주식을 직접 매매할 수 없었는데요. 미래에셋증권이 올 하반기 서비스 오픈을 목표로 이를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인도 증시에는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TCS, 인포시스 등 인도를 대표하는 주요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데요. 자, 인도 증시는 코로나 위기 때 25,000포인트까지 하락했다가요, 작년 10월에는 61,000포인트까지 상승하면서 높은 상승률을 보였었죠. 2000년대부터 브릭스라는 이름으로 포함돼서 높은 경제 성장률과 많은 인구를 갖춘 덕에 성장 잠재력이 높아서 늘 관심을 받았던 인도인데요. 과연 인도가 이번에는 관심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러한 상승에 국내 개인 투자들이 얼마나 뛰어들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본 영상에서 언급한 종목의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점, 본 영상에서 언급된 종목의 가격 상승 또는 가격 하락에 대해서 주식 유치원 야너주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 주의사항으로 안내드립니다. 경제 뉴스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오늘의 경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야너주는 내일 다시 오늘의 경제 뉴스로 돌아올게요.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